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는 사실 언어폭력도 되게 주요한데 이제 성폭력 관련 학폭도 되게 이슈가 많죠. 그렇죠. 실제 성인들의 성폭력 사안들도 제가 많이 다루고 있지만 학폭에서 아무래도 성폭력 관련 이슈들도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들도 네. 굉장히 많고요. 네. 초등학생들보다는 이건 약간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시대가 저희 때보다는 좀 네. 더 개방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도 많이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아시다시피 온라인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더 은밀하게 이제 둘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네. 또 소개시켜드릴 또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폭력에서 봤듯이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어떤 기준점은 명확히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성관계, 강제추행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아실 것이고 네. 학폭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논해지지만 전체적인 이제 판례 입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성폭력은 네. 형법에서 정한 행위로 다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적어도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 관련 학교 폭력의 인정 여부는 피해 학생이 자기가 성관계를 할지 안 할지 의사를 이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냐가 네.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관련해서 한번 예시로 한번 나온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2 구합 754989 판결인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중학교 2학년으로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 경험 유무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원고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계속 연락을 하여서 사건 당일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 학생은 경찰 및 학폭위에서 사건 당일 가해자에게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성관계 직후 가해 학생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가해 학생이 신고하지 말아달라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거 둘 다 중학생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고로 이제 저희가 법원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고는 이제 가해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첨예하게 다퉈졌던 부분이 가해 학생은 일관되게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전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제 장 팀장님의 의사를 많이 여쭤봤더니 네. 이제 법조인이 보는 거 외에 일반인이 이제 사안을 봤을 때 이런 네. 부분은 학교폭력법상 성폭법이 될까?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사가 궁금한데 된다 아니다 느낌 정도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자기는 의사가 없었는데 자꾸 연락이 오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또 그날도 별로 의지는 없었는데 요청해서 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폭력의 성폭력이다 라고 좀 사실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또 성폭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사안의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학폭위 단계에서는 학폭을 인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전학 처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고요. 네네. 행정법원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합리성이 부족하다라고 예. 봐서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성폭력의 증거가 또 없기도 하다라고 해서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서로 합의하에 한 거다라고 했던 어떤 주요한 상황이 있을까요? 네, 판사님들이 이제 판단한 근거들이 있을 건데요. 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만난 경위가 성관계를 암시하며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주고받은 내용 중 나 콘돔도 있다라고 가해 학생이 말하니까 피해 학생이 준비성이 철저하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10번 해도 되냐라고 장난을 쳤을 때 피해 학생이 그러다 쓰러져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이 너가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 라고 예.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보냈다라는 점. 성관계가 있은 후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합의금 지급 의사까지 표시한 바는 인정이 되지만 예. 이는 가해 학생이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고 일이 확대될 것을 염려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사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앞뒤 과정이 더 중요하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 소개를 이런 구조로 말씀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팀장님, 제가 실제로 사안을 받아보면 네. 저희는 피해 학생을 대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사례들이 전부 보시면 알겠지만 학폭위에서는 인정이 되고 법원에 가서 뒤집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한테는 사건을 가져오셨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유리한 자료만 저희한테 주시고 본인이 불리한 자료를 변호사에게까지 주지 않으면 변호사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아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이 피해 학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절차를 진행을 했던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지방법원의 2023년 1월 18일 선고 2022 구단 1011041 판결인데 지금 원고하고 피해가 학생 같은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3일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고 가해 학생 1일차에 강제 입맞춤, 2일차에 피해 학생이 가슴을 만지고 3일차에 교내 빈 교실로 피해 학생을 불러내어 억지로 1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연습실을 나가려는 피해 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신고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은 3일간의 행위를 모두 성폭력이라고 신고를 했고 고소를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학폭위에서는 먼저 3일간의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 학생이 3일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정을 한 거죠. 아예 그냥 둘이 교제한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전학 조치 등을 명했고요. 이를 가해 학생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고요. 행정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해당 조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와, 그렇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폭력이 인정이 돼서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네.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위 성폭력을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진술에 의존해서 3일간의 교제 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성폭력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3일간의 성폭력이 지속되었던 점을 판사님들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다 부정이 됐을까요? 구체적으로 해당 판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아마 이제 3일째 행위가 성폭력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제 1일차, 2일차에 성폭행을 당하고 3일차에 성폭행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이 결국 이제 아마 이 가해 학생의 변호사가 주장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3일차에 있었던 간음 행위는 어느 정도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유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피해 학생이 이 3일간의 사정을 모두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조금 이제 증거 부족이라는 난항을 좀 겪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폭력 사안에서 핵심은 그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관돼야 되고 진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네.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거가 핵심이고 이 증거는 뭐죠?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야 된다. 미리 확보를 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고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CCTV, 문자 내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꼭 확보를 해서 챙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사실 학폭위까지 가야 될 사안인지 또 가해자가 항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문가분들의 사실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 성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 단순히 학폭위까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상담했던 모든 분들이 형사까지 같이 고려를 합니다. 단 한 분도 학폭위로 끝내겠다는 분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죠. 성범죄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십니다. 네. 그럴수록 지금 보셨다시피 학폭에서는 인정이 됐다가도 형사로 인정이 안 된다라든지 형사로 인정이 됐다 또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서 또 이제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그에 따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피해 학생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싫으면 싫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그 당시에 해야 됩니다. 이러지 마, 나 이러는 거 싫어, 강제로 하는 게 싫다라는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최근에 대구에서 수영부에서 네. 혹시 남성 간의 그 성폭행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학폭이. 이 동성 간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사건을 10개라고 한다고 치면 두세 개는 동성 간입니다. 꽤 많네요. 네. 이성간은 사실 어느 정도 합의하에 할 수도 있겠지만 동성간은 되게 강압적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꼭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정말 좀 민감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나중에 이를 알았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이 시기가 또 정체성에 또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는 시기도 있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요즘엔 더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학폭위가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고 역시 적용된 논리는 오늘 봤었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예, 네. 정말 저도 놀랐는데 이게 많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모든 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부모님께서 아이를 다그치고 너무 나무라시면 아이가 또 거기서 상처도 받고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힘들 걸 아시지만 가장 힘들고 상처받을 게 아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학폭을 당한 저희 학폭톡의 피해자분들은 피해 학생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증거도 그 다음입니다. 그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뭐 길지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동성간 성폭력의 사안에서는 아이가 상처받고 앞으로 커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우실 텐데 변호사님 자문이나 학폭톡 통해서 질문 남기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